진짜 오늘 같은 시장을 단도직입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할 뉴스 되짚어 보면서요. 시장 방향 점검해 보고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계좌 역전시킬 수 있을지 그 힌트 두 위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나인원 위원 나와주셨고요. 따방맨 김충성 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셋이 만난 경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아닌가요? 처음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처음이군요. 늘 언제나 처음인 마음으로 저희 늘 새롭게 ER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어떤 뉴스를 꼭 알아야 할까요?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이 이슈로 좀 떠들떠들 했었죠? 내년에 금리가 결국에는 상단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5.1% 전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로써 50bp가 확정이 됐고 그렇다면 내년까지 75bp 한 번 더 인상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금리 공포 쪽으로 바라봐야 할지 지금 한국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에이 이러다 말겠지 하는 기조도 없지 않아 있대요. 약간 엇갈린 시각도 있다라고 해서 두 위원님과 함께 점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인원 위원께 질문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예, 위원님. 네. 사실 진짜 올해 내내 금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가 지겹지만 금리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사실인 거고 네. 위원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일단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오른다 쪽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일단 올해 기준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인상안이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보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일단 투자은행에서 예측치를 좀 보게 된다면 8%대까지는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겠는가 또는 그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약 한 5% 내외까지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점진적 우상향을 해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장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대략적으로 3.25%, 즉 미국과 지금 현재 1.2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역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과연 얼마까지 벌어질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요. 앞서 새벽 4시쯤인가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일단 20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 발했던 멘트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이겠다. 또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 또는 소폭 하락을 하겠다. 즉, 이 셋 중 하나의 발언만 좀 나왔더라면 시장은 정말 환호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절대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희망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런 어떤 멘트다 보니까는 다우지수 또는 나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멘트가 나오자마자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양호한 상승세에서 그냥 순간적인 투매, 폭락 이런 어떤 상황까지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생각과 그다음에 투자 리포트라든지 또 외국계 투자은행의 여러 가지 정보들 좀 취합해 보았을 때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인상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일단 이 중간값이라고 하는 3%포인트 정도도 상당히 좀 크긴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다 또는 피크아웃이다 또는 경기 침체에서 탈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우스 렌트 비용입니다. 자, 하우스 렌트 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2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200달러에서 이제 180달러, 150달러 정도로 소폭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평균 가격으로 회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폭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도 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너지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전 결과치 대비했을 때 지금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달러에서 200달러 갖고 20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조정 국면에서 소폭 하락을 했을 뿐이지 과거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식음료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대비했을 때, 즉 코로나 수준, 코로나 이전 그 시점과 비교한다면 경기 또는 경제 성장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만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국면은 아직까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신다면 불과 1년 전에 구매했었던 일반적인 어떤 재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국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경기 불황이고 경기 침체고 인플레이션 국면을 탈출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셔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중장기 투자를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 선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시장의 종목들을 바라보시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뭐 SK하이닉스, 기아차처럼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군들을 내가 사야 될 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든지 주식시장은 선반영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과거 대비했을 때 어찌 보면 한 3개월 정도 또는 2개월 정도 심지어는 한 1개월 정도가 선반영된다고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고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접어들었다. 즉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뭐 0.25%포인트 인하를 했다. 이 작은 수치라도 인하의 첫걸음이 확인된다면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역전차를 줄이기 위해서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인상이 아니더라도 뭐 일단 기준금리의 어떤 인상이나 어떤 그 변화도 주지 않는 그 사실 자체가 확인되었을 시에 내가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뭐 LG전자, 기아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그때서 일단 중장기 투자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직전까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곳에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도박이다 잘못된 투자 습관이다 했지만 실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이켜 본다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수많은 SNS에서 뭐 집도 사지 마라, 차도 사지 마라, 주식 사라 이런 이야기하다가 그 말만 믿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지금 반에 반토막 나셨고 정말 힘들게 부동산 구매해가지고 전세 줬는데 전세 자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오히려 가진 부동산마저 날리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정말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되고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익숙치 않거나 어렵게 느끼시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심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불안해동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스캘핑이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또는 상한가 매매 또는 단기 스윙 또는 어떤 모멘텀에 따른 단기적인 뭐 2, 3일간 또는 3, 4일간의 어떤 스윙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에만 좀 집중하시는 것이 그나마 내 예수금을 지키고 그리고 수익을 좀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께서는 내년에도 약간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겠네요? 일단 뭐 짧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뭐 보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렇죠. 사람마다 짧게 개념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짧게라는 것이 보통은 한 2, 3일. 2, 3일. 정말 짧으면 뭐 하루도 될 그렇죠. 수 있겠지만은 한 2, 3일 정도 내에 이제 모멘텀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네네네.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아세트아미노펜 어제, 그제 상당히 시장에서 과열된 양상을 보여줬는데 어제 오늘 일단은 조정의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물론 시간 외에서도 급등락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내일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시세가 정말 하루 이틀밖에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3일, 4일, 5일 끌고 가신다. 오히려 내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익절 못하고 손실을 안고 또 몇 날 며칠, 몇 개월씩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줄 때 챙기고 일단 모멘텀 자체가 길어봤자 3일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 시장임을 인정하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파티가 이루어지면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파티가 폐장 분위기인데 나 혼자 거기에 홀로 우두커니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모멘텀에 확실하게 분석해서 저희 대응해보는 것으로 내년에도 관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석 위원과도 시장 좀 확인을 해볼게요. 위원님, 네. 금리 인상기는 진짜 주식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금리 인상기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위원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면서 주식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이제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성패가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금리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공통점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지를 그것만 캐치하면은 뭐 이런 혼탁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버티고 또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송 종료 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50bp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가야죠.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점도표를 보자니 우리 그 주제 타이틀에 지금 5.1% 전망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려졌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장은요, 이 피봇,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전환을 좀 기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네, 금리가 아니죠. 물가가 안정되는 거, 그 확인이 될 때까지, 또 확신이 될 때까지 절대 없다라고 우리 앞서서 이제 나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어찌 보면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 결과들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좀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는 금리를 계속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미증시가 바로 반응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듯 금리 인하죠. 인하에 대한 코멘트 또 힌트 그런 또 시기가 언제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미증시가 좀 부진했다라는 거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꺾인 이런 결과가 좀 아니었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중단도 아니고 인하를 기대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조금 멀리 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식만 하더라도요.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 있는 것이고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요. 또 축소가 되는 이 과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과정에 적응하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은 또 시장이 기대한 것을 본다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적응하는 그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상황이 좀 그려지기를 희망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도 금리입니다만은 이제는요.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반이 향후 경기가 되겠죠. 경기 또 경기 전망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좀 등락을 좀 달리할 수가 있어요. 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경기 침체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 이 부분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주식하는 입장으로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제 경기가 부진하고 기업 실적이 안 좋고 또 경기 침체 그 우려로 인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저는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지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바닥은 좀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동안에 형성됐었던 하락 추세를 벗어났단 말이죠. 지금은 그 이후의 눌림이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에서의 눌림은 하락을 벗어난 만큼 이제는 횡보 아니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오르내리락은 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비록 전반적인 여건, 금리가 오르네 마네 이런 부분들 좀 있고 시장이 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지금의 눌림은 오히려 여러분께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나고 나면은 김충성 위원이 말했던 그 시점에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가장 안 좋은 그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좋아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요.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나온다. 네,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나는 트레이딩 못 하겠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할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가시자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이 어쩌면 나중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온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께는 나중 내면은 유리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심리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좋지 않은 지표들, 상황들이 그려진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기회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알려주신 두 가지 방법들 저희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키워드 오늘 좀 더 숙지해 보면 좋을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요즘 같은 구간은 뭔가 대장 섹터 찾기가 참 힘든데 누가 이제 좀 상승폭을 키를 키우냐 매일장에서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어제 우리 알았어요. 보도 나왔으니까 튀르키예 쪽에 있어서 원전 뭐 수출 논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아, 내일 좀 잘 가겠구나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장 확실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몇몇 가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인원 의원님, 네. 원전하면 이제 사실 탈원전 기대감은 이미 뭐 끝난 것 같고 네. 이제부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또 이쪽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튀르키예 쪽입니다. 확보했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일단 여담이긴 하지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원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주식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뉴스가 났는데 아무것도 송사된 게 없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지껏 나왔던 즉 지금 현 정권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계속 돌이켜 본다면 협력 논의 또는 업무 협의 또는 입찰 예정 또는 참여 예정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또는 본 계약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직접 그 해당 국가에 가서 원전을 짓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기초공사, 인프라 확충을 해낸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앞서도 이야기 좀 나왔지만 아랍에미리트 2009년도에 대규모로 원전 설비 들어갔던 것 이후에 사실 굵직한 프로젝트도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시절에 사실상 대선 테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탈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또 해외에서 MOU라든지 또는 어떤 입찰 예정 또는 참여 예정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등 수많은 원전주들이 작게는 100%, 크게는 뭐 한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그만큼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가가 고가가 되거나 또는 시가가 고가인 종목은 오히려 종가상 전일의 어떤 종가까지 하락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몇몇 종목군은 시가 대비 큰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나 비추세 구간 내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락했던 구간 내에서 연속적인 추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단발적인 어떤 시세로 끝날 확률이 좀 매우 높아 보이는 종가당 흐름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런 어떤 모습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어떤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뭐 MOU라든지 입찰 예정이라든지 참여 예정이라든지 무슨 예정,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뭐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일단은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 장중 매매로 끝내시고요. 일단은 장중에 반응이 없이 시간에서 당일 종가상 종가 대비 때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시간 내까지만 좀 참여해 보시는 걸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길 시가 대비했을 때 뭐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이것은 소위 전업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찌 보면 순발력이 조금은 느리신 분들께서는 그런 매매를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뉴스가 나오는가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겠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그러면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다면 오늘 원전주에서 가장 크게 토크 나눠볼 종목이 있어요? 자, 일단 에너토크를 좀 말씀. 네. 이래서 토크. 네, 토크. 자, 일단 에너토크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뭐 G2파워도 많이들 보시지만은 저도 사실 G2파워를 보았지만은 오히려 G2파워는 시가가 고가가 되고 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다소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수도 너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수량 매우 적다 보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세 핸들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작은 돈으로 매수하면 순식간에 호가를 움직이는 이런 어떤 저가 시가총이 작은 종목군으로 좀 반응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동의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안에 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마개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어떤 뭐 물이 되었든 아니면은 지금 원자로에 어떤 열을 식혀주는 그런 어떤 물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2009년도죠. 그 당시에 원전 기술 원전 건설을 해 나가면서 그 당시 부품을 공급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튀르키예 쪽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성사되었을 시에는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도 시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거래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돈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매물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매물대가 지난 6개월간 계속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장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하방으로 1,500원 정도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관망하시고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면 일시적인 반등 또는 종가상 그 이상 가격이라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가볍게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매물대 돌파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또 저희 중요 주가도 잡아주셨네요. 1,500원 이 부분 지지 여부까지 체크한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재료에 있어서 에너토크 대응 방법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종목 나눠봤고 이번에는 김충성 의원과 함께 원전주 좀 주목해 볼게요. 의원님 오늘 주제가 40조 튀르키예 대박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대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여도 괜찮을까 싶은 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원전 섹터에서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죠. 뭐 폴란드 그리고 네옴시티 그 이후에 좀 오랜만에 이런 그 이슈가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규모만 놓고 본다면은 네. 그 UAE죠.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과 비교하면 한 2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 뭐 어찌 보면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뭐 그렇네요. 충분한 예, 그런 예. 이슈가 아니었나 규모가 훨씬 싶어요. 크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서정기전 뭐 이런 종목들 좀 움직였습니다. 뭐 EM코리아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 앞서 우리 그 나인호 의원께서도 살펴주신 에너토크 약 10%가 훨씬 넘는 이런 그런 그 급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응을 했느냐, 좀 환호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부진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뭐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괜찮은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이슈란 말이죠. 근데 이 튀르키예 얘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관련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하나씩 뭐 살펴본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내년에요. 이 원전업계 지원을 위해서 그 지원 규모를 2조 이상으로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죠? 올해까지는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역시나 그 200 이상을 좀 늘리는 부분들이 되겠죠. 업계 자체에서는 자체로 본다면 역시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 본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요. 살짝 원전하고 다른 뭐 물론 이제 SMR 쪽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뭐 미국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그 SMR 시장이 630조 규모라고 하는데 역시나 그 관련 시장 역시나 뜨거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찌 보면은 직접적이든 직접적이지 않든 그런 수혜라든지 또 기대감에 의해서 섹터가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본다면 한수원이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원전 수출에 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체코죠. 체코의 그 원전 입찰 의향서를 뭐 제출했다라는 부분들, 입찰서를 제출했다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원전 이슈는 제가 좀 말씀드렸다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 이슈들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종목들 또 섹터들이 지금 반응하겠죠. 사실 결과가 나온 이슈라고 한다면은 재료로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슈라면은 한번 해볼 만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튀르키예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섹터 자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럴 때 자칫 따라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물리게 되겠죠.
차라리 이슈를 확보하고 있는 섹터라면은 네, 조용할 때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괜찮다라는 것인데 대신에 이제 한 번 매수가 말아버리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이거 분할 매수 전략. 주식은 항상 분할 매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원전 쪽이요. 앞으로 지속 나올 수 있는 섹터예요. 이슈가. 그렇다면은 네, 기회마다 때로는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들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 네,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UAE 수주 규모의 2배라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네. 우리 일단 토크토크 에너토크는 받고 또 어떤 종목이 파워 있을지요? 사실 제가 토크토크 에너토크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뺏기셨군요. 아마도 그 나인원 의원님께서 네. 네, 하실 것 같아서 네. 전 다른 거 골라왔습니다. 어떤 걸로? 더 파워 G2 있는 파워. 거. 그렇네요. 더 파워 네. 있는 G2 파워. 네, 오랜만이에요, G2 파워도 진짜. 그렇죠. 많이 다뤘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냈던 종목이고 네. 방송에서도 많이 증명을 해드렸던 회자되기도 종목이고. 했고. 네. 그렇죠. 일단 오늘 많이 떠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고점이 됐습니다. 음봉으로 밀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죠. 끼가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뭐 최근에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좀 다소간의 등락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지대라고 할까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하게 그 부분들을 깔고 앉아 있는 이런 그 종목 유형이기 때문에 눌림을 준다면 오히려 이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물론 다른 관련 종목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 번 움직일 때는 또 정말 끼 있고 세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종목 그래요. 한번 조정을 받고 있죠. 내일 당장 간다 안 간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주 관련해서 파워 있는 토크 이어가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들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뤄보러 떠나보겠습니다.